5월이 되면 곁에 있는 사람들의 말보다 태도가 먼저 드러나면서 여러분의 편에 서는 사람과 등을 돌리는 사람이 분명하게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1번부터 4번 중에 마음이 가는 카드를 한 장 선택하세요. 잠깐 시간 드리겠습니다.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 선택에는 이미 사람의 결을 가려내려는 마음이 먼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번 5월의 흐름은 단순히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를 보는 달이 아닙니다. 누가 끝까지 내 편에 서는 사람인가? 누가 내 곁에 머무는 척하면서도 결국 내 기운을 흔드는 사람인가? 그것이 조용히 갈라지는 달입니다. 그래서 1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지금 사람에 대한 피로가 전혀 없는 분들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지내도 속으로는 이미 몇 사람을 마음에서 멀리 두고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아직 정을 끊지 못해 애매하게 붙잡고 있는 흐름이 함께 보입니다. 이 선택에는 바로 그 애매한 경계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는 좋게 넘어가는 관계보다 끝까지 남을 사람과 여기서 갈라질 사람을 분명히 봐야 하는 시기입니다. 첫 번째 자리에서 31번 업신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업신 카드를 타고 온 여러분은 원래 사람을 함부로 내치지 않는 분들입니다. 정이 깊습니다. 겉으로 가볍게 웃고 넘어가도 속으로는 오래 기억합니다. 누가 나를 챙겨줬는지, 누가 힘들 때 조용히 곁에 있어줬는지, 누가 말은 없었어도 내 자리를 지켜줬는지, 이런 것을 쉽게 잊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를 한번 맺으면 오래갑니다. 모임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누가 보면 여러분이 너무 묻어내서 사람을 잘 못 가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다릅니다. 여러분은 감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살리는 사람인지, 내 복을 세게 만드는 사람인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알면서도 쉽게 정리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업신 카드는 집안의 재물을 지키고 삶의 바탕을 지켜주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이 카드를 첫 번째 자리에 가진 분들은 사람을 관계의 재미로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터전과 연결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강합니다. 내 사람이라고 느끼면 끝까지 품고 가려 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복을 지켜야 할 사람이 오히려 복을 갉아먹는 사람까지 품고 가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번 5월에는 그 부분이 더는 흐려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지켜야 할 사람과 지켜주면 안 되는 사람의 차이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두 번째 자리인 8번 금강역사 카드는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사람인가를 말합니다. 이 자리의 기운이 강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칼같이 끊는 사람은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누구보다 단호해질 수 있는 분들입니다. 평소에는 참고 기다립니다. 넘어갑니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선을 넘는 순간에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한번 마음이 돌아서면 다시 예전처럼 대해주지 않습니다. 8번 금강역사 카드는 권선징악의 기운입니다. 흐리게 넘어갈 일을 더는 흐리게 두지 않는 힘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본래부터 사람을 정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정리할 때가 오기 전까지 최대한 기회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장점이자 동시에 피곤함의 원인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계속 참아줄 줄 압니다. 여러분이 계속 받아줄 줄 압니다. 여러분이 늘 이해해줄 줄 압니다. 그런데 5월은 다릅니다. 이번에는 여러분 쪽에서 마음이 먼저 식는 흐름이 들어옵니다. 억지로 맞춰주던 말투가 줄어듭니다. 먼저 연락하던 손이 멈춥니다. 괜히 챙기던 마음도 거두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삐짐이 아닙니다. 8번 금강역사 카드가 두 번째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제 관계에서도 질서를 세운다는 뜻입니다. 내 기운을 지키기 위해서 선을 긋습니다. 필요 없는 관계에는 냉정을 씁니다. 책임지지 않을 사람에게는 더 이상 진심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는 유난히 여러분을 두고 차갑다, 달라졌다,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을 듣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오히려 늦었을 뿐입니다. 이 흐름은 여러분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복을 지키는 방향으로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자리로 가면 45번 처녀귀신 카드가 나옵니다. 이 자리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 카드가 과거 자리에 들어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오래 정리되지 않은 감정이 있다는 뜻입니다.
크게 소리 내고 싸운 일이 아니어도 됩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지나갔지만 속에서는 분명히 맺힌 일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랬을까? 내가 진심으로 챙겼는데 왜 돌아온 것은 외면이었을까? 왜 나는 늘 내 쪽에서만 마음을 쓰게 되는가? 이런 감정이 오래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45번 처녀 귀신 카드는 단순한 서운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억울함입니다. 내 책임이 아닌데 내가 감당했던 일입니다. 누군가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 주었거나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안전한 사람 역할을 오래 해왔을 가능성도 보입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이 단단하다고 생각해서 기대고 착하다고 생각해서 부탁하고 잘 받아준다고 생각해서 선을 넘습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힘들 때는 아무도 그 무게를 나눠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카드가 과거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경험이 쌓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은 웃고 있어도 속으로는 사람에 대한 피로가 있습니다. 누가 다가오면 반갑기보다 먼저 봅니다. 이 사람이 또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은 아닌가? 이 사람이 다정한 척하면서 결국 자기 사정만 말하는 사람은 아닌가? 이 감각이 생긴 이유가 바로 과거의 응어리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예민해진 것이 아닙니다. 겪을 것을 겪고 나서 신중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응어리를 끝까지 끌고 가면 안 됩니다. 45번 처녀 귀신 카드는 오래 묵을수록 내 안의 기운을 탁하게 만듭니다. 그러니 이번 5월은 그 억울함을 끊어내는 첫 달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상처를 준 유형의 사람과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구분해서 보셔야 합니다. 같은 자리에 둘 수 없습니다. 네 번째 자리에는 12번 칠성신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현재의 문제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이 카드가 여기 들어왔다는 것은 지금 문제의 핵심이 멀리 있는 사람에게서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낯선 사람보다 가까운 사람이 더 헷갈립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 자주 보는 사람, 생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 가족 같은 사람, 혹은 일로 묶인 사람, 이런 인연 안에서 지금 여러분의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일이 생깁니다. 칠성신은 현실의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회사 안의 사람 문제, 즉 당장 무시할 수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면 끊으면 됩니다. 안 보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문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자주 부딪힙니다. 계속 봐야 합니다. 의무가 얽혀 있습니다. 정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끊어야 하나, 참아야 하나, 내가 너무 냉정한가, 저 사람도 사정이 있지 않나, 이런 마음이 반복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5월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12번 칠성신 카드는 기본적으로 보호와 후원도 있지만 지나치면 간섭과 얽힘으로 갑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분명히 여러분을 위해 준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여러분의 선택을 흐리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겁을 주는 사람입니다.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기운을 꺾는 사람입니다. 친하다는 이유로 선을 자꾸 넘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수가 적고 표현이 투박해도 실제로는 여러분이 흔들릴 때 생활적으로 도와주고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움직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이 차이가 크게 보입니다. 누가 진짜 내 편인지 알고 싶다면 좋은 말 하는 사람을 보지 마시고 내가 힘들 때 몸을 움직이는 사람을 보셔야 합니다. 말만 많은 사람은 여기서 갈립니다. 형식적인 위로만 하는 사람도 갈립니다. 여러분을 붙잡아 두고 싶어서 걱정하는 사람과 여러분이 잘 되기를 바라서 현실적인 말을 해주는 사람도 여기서 구분됩니다. 이 네 장이 한 흐름으로 이어지면 뜻이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자리에 31번 업신 카드는 여러분이 본래 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리에 8번 금강역사 카드는 이제 그 복을 해치는 관계를 끊을 힘이 생긴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자리에 45번 처녀귀신 카드는 왜 여러분이 쉽게 사람을 못 믿게 되었는지, 왜 관계에서 늘 한 번 더 확인하게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네 번째 자리에 12번 칠성신 카드는 지금 문제의 핵심이 아주 가까운 관계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러니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번 5월의 관계의 판을 다시 짜셔야 합니다. 오래 봤다는 이유로, 나와 정이 있다는 이유로, 내가 먼저 나쁘게 보일까봐 계속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사람을 시험하는 달이 아닙니다. 사람의 태도가 스스로 드러나는 달입니다. 진짜 내 편은 여러분이 말을 줄여도 담습니다. 여러분이 힘들다고 하지 않아도 압니다. 조용히 챙깁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닌 사람은 여러분이 한 발 물러서는 순간 바로 태도가 바뀝니다. 서운해합니다. 계산합니다. 여러분의 침묵을 자기 불편으로 받아들입니다. 이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번 달에는 사람을 잃는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합니다. 정리되는 것입니다. 떠나는 사람은 원래 끝까지 함께 갈 사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남는 사람은 원래부터 귀한 인연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마음을 끊으셔야 합니다. 억울했던 관계는 여기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오래 참아준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복을 사람에게 세게 두시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기운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 말보다 행동이 있는 사람, 여러분이 흔들릴 때 현실적으로 손을 내미는 사람, 그런 사람을 곁에 두셔야 합니다. 그것이 5월에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받아야 할 첫 번째 공수입니다.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이런 일이 꼬였는지,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5월이 지나면서 누가 끝내 남고 누가 자연스럽게 떨어져 나가는지를 더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앞에 4장이 사람의 본심을 가려내는 문을 열었다면 뒤에 4장은 그 문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 삶에 어떤 질서가 다시 세워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중요합니다. 관계를 읽는다고 해서 감정만 볼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때문에 내 일상이 편안해지는가, 내 집안의 기운이 무거워지는가, 내 마음이 안정되는가, 자꾸만 소란해지는가, 바로 그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5번째 자리, 문제의 원인 자리에는 54번 관악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사람 문제가 꼬인 원인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좋다, 누가 싫다, 단순히 마음의 문제로 꼬인 것이 아닙니다. 관계 안에 이미 역할이 잘못 나뉘어 있었던 것입니다.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데 빠져 있었고, 누군가는 그 책임을 대신 떠안고 있었으며, 누군가는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데 계속 미뤘고, 누군가는 그 미뤄진 문제를 자기 인내로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여러분이 있었던 겁니다. 54번 관악 카드는 사람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결국 공적인 힘이나 외부의 판단으로 끌고 가는 카드입니다. 쉽게 말해, 애초에 관계가 건강했다면 이렇게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말 한마디면 될 일이었습니다. 서로의 선을 지켰다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이 여러 번 무너졌고, 누가 잘못했는지보다 누가 더 참는지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은 오랫동안 관계에서 조정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싸움이 생기면 중간에서 맞추고, 분위기가 틀어지면 내가 먼저 숙이고, 상대가 불편해하면 내가 더 배려하고, 일이 꼬이면 내가 더 일하고, 말이 생기면 내가 더 조심하고, 그렇게 해서 겨우 평화를 유지해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짜 평화가 아닙니다. 한 사람의 희생 위에 올라간 잠깐의 정적일 뿐입니다. 54번 관악 카드는 바로 그것을 끝내려는 기운입니다. 더 이상 개인의 선의로 덮을 수 없고, 이제는 기준을 세워야 하고, 옳고 그름을 가려야 하고, 필요한 말은 분명히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 카드가 문제의 원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또 하나를 말합니다.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은근히 책임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보이는데 막상 일이 터지면 뒤로 빠집니다. 말을 예쁘게 하는데 실제 행동은 없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입장만 챙깁니다. 그리고 나중에 상황이 정리되면 마치 처음부터 자기도 함께 걱정했던 사람처럼 얼굴을 바꿉니다. 여러분은 이런 유형에게 유독 많이 당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버텨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감당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54번 관악 카드는 말합니다. 이제는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분명히 하셔야 합니다.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에서도 그렇고, 가족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대신 짊어질 몫이 아닙니다. 남의 몫까지 떠안고 있으면 그 사람은 더 편해지고 여러분만 더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결국 그런 구조가 오래가면 겉으로는 친한데 속으로는 원망이 쌓입니다. 말로는 괜찮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억울함이 맺힙니다. 앞에 45번 처녀 귀신 카드가 왜 과거 자리에 있었는지 여기서 연결됩니다. 원한이 된 감정은 그냥 생긴 것이 아닙니다. 늘 여러분 쪽이 더 참고 더 책임졌기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5월에는 관계를 감정으로만 보지 마시고 누가 책임을 나누는 사람인가,
누가 계속 내게 떠넘기는 사람인가를 보셔야 합니다. 6번째 자리. 해결할 방법 자리에는 17번 도깨비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언뜻 보면 혼란스럽고 종잡을 수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해결 카드로 들어오면 뜻이 달라집니다. 기존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늘 하던 대로 참는 것, 좋게 좋게 넘기는 것, 상대를 먼저 이해해주는 것, 내가 먼저 숙이는 것, 이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이번에 문제를 풀려면 상대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꼭 싸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말로 부딪히는 것보다 태도를 바꾸셔야 합니다. 반응을 줄이셔야 합니다. 불필요한 설명을 끊으셔야 합니다. 항상 하던 배려를 멈추셔야 합니다. 상대는 여러분이 늘 같은 방식으로 움직일 줄 압니다. 그러니 그 틀을 깨는 순간 판이 바뀝니다. 17번 도깨비 카드는 판세를 뒤집는 카드입니다. 예상 밖의 거리두기, 예상 밖의 침묵, 예상 밖의 무관심, 예상 밖의 성급기, 이것이 오히려 해결이 됩니다. 지금까지는 상대의 기분을 먼저 보셨다면 이제는 내 기운이 편한 쪽을 보셔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하든 잠깐 이상한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이 선을 바꾸는 순간 숨어있던 본심이 튀어나옵니다. 그때 진짜가 보입니다. 그리고 17번 도깨비 카드는 사람을 단칼에 판단하지 말고 며칠만 더 지켜보라는 뜻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카드는 좋았던 일이 나빠지고 나빴던 일이 다시 좋아지는 반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월에는 의외의 반전이 생깁니다. 평소에 가까웠던 사람이 의외로 차갑게 돌아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늘 좀 멀다고 느꼈던 사람이 여러분 편에서 확실히 움직여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반전을 잘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너무 실망에 오래 머물러도 안 되고 너무 한순간의 다정함에 다시 마음을 열어도 안 됩니다. 17번 도깨비 카드가 해결 카드로 들어왔다는 것은 이번 달 해결의 핵심이 유연함이라는 뜻입니다.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합니다. 오래 본 사람이라고 무조건 내 편이 아닙니다. 낯설다고 무조건 적도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예전의 나처럼 굴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관계에서 조금 영리해지셔야 합니다. 모든 진심을 다 보여주지 마셔야 합니다. 상대의 속을 먼저 확인하기 전에는 내 속을 다 꺼내놓지 마셔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7번째 자리, 가까운 미래 자리에는 35번 행복한 가족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결국 남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말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을 일상 안에서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35번 행복한 가족 카드는 대단한 영광이나 극적인 승부를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확실한 것을 말합니다. 편안함입니다. 소소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생활을 함께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5월 중순에서 말로 갈수록 여러분은 사람을 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재미있는 사람보다 편안한 사람을 찾게 됩니다. 자극적인 사람보다 안정적인 사람에게 마음이 갑니다. 늘 사건을 몰고 오는 사람보다 별말 없어도 옆에 있으면 마음이 가라앉는 사람에게 진짜 정이 갑니다. 그리고 이 카드가 가까운 미래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몇 명 안 되어도 됩니다. 대신 확실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 때 안부를 묻는 사람, 내가 흔들릴 때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 내가 별말 안 해도 내 상태를 읽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남습니다. 여러분이 사람을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온도를 맞춰주는 사람만 남는 과정입니다. 35번 행복한 가족 카드는 또 집안의 기운과 연결됩니다. 이번 5월에는 바깥 인간관계보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내 기운을 안정시켜주는 흐름이 강합니다. 가족이든 진짜 가족처럼 느껴지는 사람이든 혹은 몇 안 되는 내 편의 사람들끼리 모인 작은 울타리든 그 안에서 여러분의 기운이 회복됩니다. 그래서 억지로 넓게 사람을 유지하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넓게 가는 흐름보다 깊고 안정적으로 가는 흐름이 더 좋습니다. 밖에서 상처받고 들어와도 내 안쪽에서 기운을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35번 카드가 들어온 이상 결국 여러분의 편은 떠들썩하지 않습니다. 조용합니다. 그러나 단단합니다. 이 사람들은 보여주기식 관계가 아닙니다. 오래 남을 관계입니다. 그러니 5월에는 화려한 인간관계의 껍데기보다 진짜 밥 한 끼 나눌 수 있는 사람, 내 사정을 알고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사람, 말 없이도 내 마음을 보듬는 사람, 이런 사람을 붙드셔야 합니다.
8번째 자리, 결과와 일상의 변화 자리에는 60번 탑돌이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참 묘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카드가 아닙니다. 천천히 돌고 같은 자리 같지만 결국 기운이 바뀌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5월 결과는 드라마처럼 하루아침에 다 정리되는 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바뀝니다. 반복되던 관계의 패턴이 바뀝니다. 늘 내가 먼저 맞추고, 내가 먼저 연락하고, 내가 먼저 사과하고, 내가 먼저 분위기를 살리던 흐름이 끊어집니다. 그 대신 여러분을 중심으로 관계가 재배열됩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사람만 남습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5월을 계기로 앞으로 이어질 인간관계의 기준이 됩니다. 60번 탑돌이 카드는 염원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즉,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어떤 사람과는 거리를 두겠다는 마음을 분명히 세우면 그 뜻대로 기운이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외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사람이 줄어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갑니다. 시끄럽던 관계가 빠지고 나니 오히려 살 것 같다는 것을, 불필요한 말이 줄어드니 마음이 편해진다는 것을, 연락이 줄었는데도 불안보다 평안이 먼저 온다는 것을, 60번 탑돌이 카드가 결과 자리에 있다는 것은 또 하나의 뜻이 있습니다. 좋은 사람은 한 번의 이벤트로 증명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복 속에서 보입니다. 꾸준함 속에서 보입니다. 말 한 번 멋지게 하는 것으로 내 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 있어주는 사람, 상황이 달라져도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 사람, 내가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너무 다르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5월 이후에는 사람을 너무 급히 판정하지 마시고 반복 속에서 보셔야 합니다. 3번 이상 같은 태도를 보이는 사람, 힘들 때마다 같은 방식으로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 늘 비슷한 시점에만 연락 오는 사람, 언제나 자기 필요가 먼저인 사람, 이런 사람은 여기서 분명히 걸러집니다. 반대로 늘 화려하지 않아도 꾸준히 자리를 지키는 사람, 내 상황에 따라 말투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 사람, 내가 조용히 있어도 먼저 안부를 묻는 사람, 이런 사람은 앞으로의 복이 되는 사람입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5번째 자리의 54번 관악 카드는 지금의 사람 문제가 감정 하나로 생긴 것이 아니라 잘못된 관계 구조에서 생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6번째 자리의 17번 도깨비 카드는 그 구조를 깨려면 여러분도 기존 방식과 다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7번째 자리의 35번 행복한 가족 카드는 결국 남는 사람은 여러분의 일상을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알려줍니다. 8번째 자리의 60번 탑돌이 카드는 이 정리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인간관계 기준 자체를 다시 세우는 과정이라고 말합니다. 1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5월은 사람을 많이 두는 달이 아닙니다. 사람을 제대로 두는 달입니다. 말뿐인 인연은 여기서 힘을 잃습니다. 애매한 관계는 서서히 멀어집니다. 책임 없는 다정함도 오래 못 갑니다. 결국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온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요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무너질 때 분명히 손을 뻗습니다. 그 사람은 화려한 약속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것은 지킵니다. 그런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사람 수에 미련 두지 마셔야 합니다. 관계의 모양보다 관계의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이번 달 여러분은 그렇게 사람을 다시 가려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생각보다 더 평온한 일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로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 선택은 처음부터 기운이 가볍지 않습니다. 5월에 누가 내 편이 되어주는가를 묻는 자리에서 2번을 고르신 분들은 겉으로는 사람을 두루 잘 대하고 무난하게 흘러가는 듯 보여도 속으로는 이미 몇 사람에 대한 불신이 조용히 쌓여있는 흐름입니다. 이번 달은 특히 사람의 겉모습과 속마음이 다르게 드러나는 달입니다. 그래서 2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관계의 표면만 보고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예의가 있다고 해서 내 편이 아닙니다. 오래 봤다고 해서 끝까지 내 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선택에서는 격식과 체면, 말의 모양, 겉으로 갖춰진 안정감 뒤에 숨어있는 진심을 읽어야 합니다. 이 흐름은 사람을 쉽게 믿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사람을 더 정확하게 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이 먼저 냉정해져야 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자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에는 4번 옥황상제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첫 번째 자리에 가진 분들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분들입니다. 스스로도 기준이 분명하고 관계에서도 나름의 질서와 원칙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가 보아도 너무 가벼운 사람, 말 바꾸는 사람, 앞뒤가 다른 사람을 본능적으로 불편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아무하고나 쉽게 가까워지는 편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무난해 보여도 마음의 문턱이 분명합니다. 한 번 사람을 들이면 오래 보고 한 번 신뢰하면 쉽게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이 점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들여놓기 전까지는 신중한데 일단 내 사람이라고 인정한 뒤에는 그 관계를 쉽게 무너뜨리지 않으려 합니다. 질서를 세우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마음이 강해서 실제로는 이미 틀어진 사이도 겉모양만은 유지하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먼저 선을 긋는 것을 불편해하고 그래도 한 번은 더 지켜보자는 식으로 시간을 끄는 경향도 있습니다. 4번 옥황상제 카드는 기본적으로 문서와 결정과 판단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관계에서도 감정만으로 움직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좋다, 싫다, 이 즉흥적인 반응보다는 저 사람과 계속 가는 것이 맞는가, 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식으로 훨씬 무겁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는 여러분을 두고 차갑다기보다 점잖다, 신중하다, 쉽게 속을 안 보인다,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주 분명한 외로움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함부로 관계를 만들지 않는 대신 이미 품은 사람에게는 기대도 큽니다. 그래서 한번 실망하면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도 마음속에서는 더 깊게 금이 갑니다. 두 번째 자리,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에는 38번 기부인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겉으로 드러난 역할과 실제 속마음이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은 이번 5월에 사람들 사이에서 중심을 잡아야 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아주 많은 것을 속으로 삼키게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을 믿고 기대고, 누군가는 여러분 눈치를 보고, 누군가는 여러분 반응을 살피면서 움직입니다. 그런데 정작 여러분은 속으로 편하지 않습니다. 38번 기부인 카드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낌새를 잃고 있는 카드입니다. 즉 5월에 여러분은 사람 사이에서 이상한 기류를 먼저 눈치챕니다. 누가 누구와 말을 맞추는지, 누가 내 앞에서는 웃고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지, 누가 겉으로만 친한 척하는지 이런 것을 그냥 지나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맞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카드의 핵심은 비밀과 눈치와 구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번 달에 사람을 대할 때 예전보다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넘길 수 있던 말 한마디도 신경에 걸립니다. 이유 없이 태도가 달라진 사람도 눈에 들어옵니다. 예전 같으면 친절하던 사람이 갑자기 거리를 두거나 별일 아닌 듯 웃고 넘기던 사람이 은근히 선을 긋는 것도 느껴집니다. 38번 기부인 카드가 역할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번 달에 사람들 속에서 진실을 읽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만 이 역할은 편하지 않습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반드시 더 편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보지 않아도 될 것을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자리, 과거의 뿌리를 보여주는 자리에는 22번 동작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겉보기에는 가볍고 순한 카드처럼 보이지만 과거 자리에 오면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자기 역할보다 더 큰 것을 감당하려 했던 흔적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은 원래 내 몫만 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윗사람 눈치도 보고 아랫사람 챙김도 하고 중간에서 분위기도 맞추고 말 그대로 심부름꾼처럼 움직인 적이 많습니다. 내 자리가 아닌데도 내가 챙겨야 했고 내 책임이 아닌데도 내가 알아서 메꿔야 했던 일이 많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이용당하는 구조가 생겼을 가능성도 큽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것을 대놓고 이용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게 빠르니까, 내가 하는 게 편하니까, 내가 참으면 조용하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22번 동작 카드는 과거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이 오래도록 자기 속내를 감추고 남의 흐름에 맞춰온 습관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원래도 예민하고 많이 보는 사람인데 괜히 나서면 더 복잡해질까봐 내 감정보다 상황을 먼저 생각하면서 지낸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편 아닌 사람도 한동안 내 곁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막아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선을 늦게 긋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여러분의 조용함을 만만함으로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불편함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속 기대고 의지하고 요구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런데 이동작 카드의 과거는 이제 끝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예전처럼 움직이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 그렇게 살아왔고 이제는 그 방식이 오히려 여러분을 지치게 한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자리, 현재의 문제 자리에는 56번 난파선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현재 자리에 들어오면 지금 여러분은 어떤 관계 하나를 붙잡고 버티기에는 이미 너무 지친 상태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직 모양이 남아있어도 속으로는 이미 무너진 관계가 있습니다. 혹은 내가 이 사람을 계속 품어야 하나, 이 자리를 계속 지켜야 하나, 이 관계를 살려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실은 여러분 마음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56번 난파선 카드는 버릴 것은 버려야 한다는 카드입니다. 이미 폭구가 어려운 흐름을 억지로 끌고 가면 더 큰 소모만 생깁니다. 특히 이번 주제가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갈라지는 흐름이기 때문에 56번 난파선 카드는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지금 여러분 문제는 누구를 새로 만날까가 아닙니다. 이미 끝난 관계를 끝난 것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미 내 편이 아닌데도 예전의 기억 때문에, 한때 좋았던 시간 때문에, 혹은 체면 때문에 놓지 못하는 인연이 보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계속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삶 전체의 기운이 무거워집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짐까지 끝까지 안고 있으면 같이 가라앉는 것입니다. 56번 난파선 카드는 사람 문제에서 특히 냉정해야 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이미 몇 가지 신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이 달라졌습니다.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함께 있을 때 편안함보다 피로가 커졌습니다. 도움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인데도 아직 기대를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겉으로는 나를 걱정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나를 더 흔들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 카드가 현재 자리라는 것은 더 미루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무너진 관계를 끝까지 예의로 붙들고 있으면 결국 여러분의 기운만 더 빠집니다. 이 네 장이 앞부분에서 이미 매우 분명한 그림을 만듭니다. 첫 번째 자리의 4번 옥황상제 카드는 여러분이 원래 사람을 함부로 보지 않는 분이고 관계의 질서와 명분을 중시하는 사람임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자리의 38번 기부인 카드는 이번 5월에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숨어있는 진심과 이상한 낌새를 읽어내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 자리의 22번 동작 카드는 과거에 여러분이 너무 오래 남의 흐름에 맞추고 내 불편을 뒤로 미루고 조용히 메우는 역할을 해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의 56번 난파선 카드는 지금 그 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더는 예전처럼 못 버팁니다. 더는 겉모양만으로 관계를 살릴 수 없습니다. 이제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이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사람을 너무 쉽게 끊어서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래 지켜봐서 문제였다는 점입니다. 이미 답이 나왔는데도 명분을 찾고 체면을 보느라 혹은 스스로를 설득하느라 시간을 끌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5월의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공수는 이것입니다. 내 편은 겉으로 화려하게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험한 배에 오래 태워두지 않는 사람입니다. 내가 무너지는 흐름을 보면 조용히라도 손을 내미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내 편이 아닌 사람은 겉으로는 멀쩡할 수 있습니다. 예의를 지킬 수도 있습니다. 말도 예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나를 안전한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그저 상황을 지켜보거나 자기 체면만 챙기거나 내가 더 버텨주기를 바라는 쪽에 서 있습니다. 그 차이를 보셔야 합니다. 이번 달은 보기 좋은 관계보다 끝내 나를 살리는 관계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침몰하는 배라면 마음 아프더라도 거기서 나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이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첫 번째로 받으셔야 할 경고이자 보호의 공수입니다.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왜 이런 사람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여러분이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5월 안에서 누가 결국 내 편으로 남고 누가 스스로 멀어지는지를 더 분명하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에 내장이 컵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가려내는 문이었다면 뒤에 내장은 그 문을 통과한 뒤에 여러분 삶의 판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감정적인 서운함보다 더 현실적으로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내 삶이 안정되는가? 아니면 더 소란해지는가? 내 마음을 지켜주는가? 아니면 내 기운을 갉아먹는가? 여기로 보셔야 합니다. 5번째 자리, 문제의 원인 자리에는 13번 남산신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원인 자리에 들어오면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납니다. 사람 문제가 꼬인 이유가 전적으로 악한 사람 하나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너무 많이 품어주고, 너무 오래 중재하고, 너무 자주 이해하려 했기 때문에 판이 애매하게 유지되어 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13번 남산신 카드는 원래 어려운 일을 중재해주고, 우서른의 조언이나 보호가 개입하면서 상황을 완만하게 풀어주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문제의 원인 자리에 오면 이 중재와 완충이 지나치게 오래 이어졌다는 뜻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여러분은 누군가와 확실히 정리해야 할 순간에도 한 번 더 생각했고 저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하고 미뤘고 누군가가 사이에 끼어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믿었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봉합은 잠깐 조용할 뿐입니다. 뿌리가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3번 남산신 카드가 원인 자리에 들어오면 여러분 주변에 늘 좋은 말 하는 사람, 서로 둥글게 가자고 하는 사람, 내가 참고 넘기면 된다고 말하는 사람, 혹은 관계의 겉모양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 있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흐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냐하면 대놓고 등을 돌리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가 보여주는 또 하나의 원인은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단순히 내 감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주변 환경과 분위기와 관계 전체를 함께 봐왔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장점이지만 동시에 피곤함의 원인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해도 저 사람과 얽힌 다른 사람들까지 생각합니다. 괜히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참습니다. 내 한마디 때문에 전체 분위기가 나빠질까봐 삼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삼킨 말과 감정은 결국 안에서 쌓입니다. 앞에 56번 난파선 카드가 현재 문제 자리에서 보여준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기운은 무너지고 있는데 주변 전체를 고려하느라 내 감정을 계속 뒤로 밀어왔던 것입니다. 13번 남산신 카드가 원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제 그런 중재자 역할을 줄이셔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늘 큰 사람처럼 굴면서 다 받아내면 정작 상대는 변할 이유가 없습니다. 관계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 문제를 만든 사람도 자기 몫의 불편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다 흡수해버리면 그 사람은 끝까지 편합니다. 그러니 이번 5월에는 지나친 이해심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더 품으려고 하지 마셔야 합니다. 더 덮어주려 하지 마셔야 합니다. 여기서 선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같은 유형의 사람이 계속 반복해서 들어옵니다. 6번째 자리, 해결할 방법 자리에는 41번 금이환양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해결 자리로 들어오면 굉장히 강합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애쓰는 방식이 아니라 내 자리를 높이는 방식으로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누가 내 편인지 구분하고 싶다면 내가 먼저 내 가치를 낮추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이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섰다면 이제는 반대로 여러분 쪽의 기준과 품격을 높여야 합니다. 41번 금이환양 카드는 결과적으로 실력과 명예와 인정이 따라오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해결의 핵심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내가 잘 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리에서 분명히 서는 것입니다. 내 태도를 바르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바로 세우는 순간 애매한 사람들은 스스로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분을 편하게 기대던 구조를 잃기 때문입니다. 반면 진짜 내 편인 사람은 여러분이 잘 될수록 더 기뻐합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을수록 더 든든하게 붙습니다. 바로 여기서 구분이 끝납니다. 41번 금이환양 카드는 또 하나를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는 사람 문제를 감정적으로 해결하려 들지 말고 결과로 보여주라는 뜻입니다. 괜히 따지고 설명하고 섭섭함을 다 말해봤자 달라질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쪽에서 태도를 정갈하게 하고 내 일에 집중하고 내 성취와 내 질서를 세우는 쪽으로 가면 판이 뒤집힙니다. 이전에는 여러분을 가볍게 보던 사람도 다시 보게 됩니다.
함부로 대하던 사람도 눈치를 보게 됩니다. 거리를 두던 사람도 여러분 쪽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소란이 아닙니다. 격을 세우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만나야 할 사람만 만나고 응할 말만 응하고 내 자리에 맞지 않는 관계는 정중하게 털어내면 됩니다. 이 카드가 해결 자리에 왔다는 것은 여러분이 괜히 누군가의 호감을 얻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내 자리에서 반듯하게 서면 올 사람은 옵니다. 갈 사람은 갑니다. 그리고 그렇게 남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7번째 자리, 가까운 미래 자리에는 27번 명부판관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이번 선택의 핵심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판단이 납니다. 더는 흐리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 누가 말만 그럴싸했는지, 누가 끝까지 책임지는 사람인지, 이 판별이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27번 명부판관 카드는 심판과 정리와 결론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5월 중반 이후에는 여러분이 오래 끌어오던 사람 문제에 어느 정도 결론이 납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완전히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은 겉으로는 이어져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미 자리 정리가 끝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결론이 충동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미 충분히 지켜봤고,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고, 이미 속으로는 판단이 쌓여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는 가볍지 않지만 후회가 적습니다. 오히려 늦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27번 명부판관 카드가 가까운 미래에 들어오면 여러분이 직접 말을 해야 하는 순간도 옵니다. 아주 크게 싸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하셔야 합니다. 모호한 부탁은 거절하셔야 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기대를 주지 마셔야 합니다. 내 선을 넘는 사람에게는 여기까지라고 보여주셔야 합니다. 이 카드는 약삭빠른 계책이 통하지 않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상대가 말로 포장하고 사정을 늘어놓고 감정으로 흔들어도 여러분은 이번에는 중심을 잃지 않으셔야 합니다. 판관 카드가 뜨면 사연보다 결과를 보셔야 합니다. 말보다 누적된 행동을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판단은 관계 하나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모두 그것을 보게 됩니다. 아, 이 사람은 이제 예전처럼 아무 말 없이 다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구나. 여기서 선이 생깁니다. 이 선이 생겨야 여러분의 복도 지켜집니다. 8번째 자리, 결과와 일상의 변화 자리에는 6번 조왕신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온 것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최종 결과는 화려한 반전보다 안정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남는 사람은 여러분의 일상을 지켜주는 사람입니다. 말이 많은 사람도 아니고 늘 함께 어울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조왕신은 집안의 기운, 생활의 안정, 말조심, 행동조심, 작지만 실질적인 보호를 뜻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5월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사람이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더 편안해집니다. 괜히 눈치 보며 억지로 이어가던 관계가 빠져나가고 나면 내 공간의 공기가 달라집니다. 내 마음도 훨씬 조용해집니다. 연락이 조금 줄어도 불안보다 평온이 먼저 옵니다. 조왕신 카드는 특히 내 편의 기준이 생활성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즉 여러분이 아플 때 챙기는 사람, 피곤할 때 쉬라고 하는 사람, 말 한마디를 해도 내 마음을 더 무겁게 하지 않는 사람, 내 사정이 밖으로 새지 않게 입이 무거운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내 편입니다. 그리고 조왕신은 집안에서 나쁜 말을 삼가야 하는 카드이기도 합니다. 이 뜻은 곧 여러분이 사람 정리를 하면서도 너무 많은 설명을 하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누구 흉을 보며 정리하지 마셔야 합니다. 저 사람이 이래서 싫다? 저래서 끊는다. 이런 식으로 떠들고 다니면 오히려 구설이 붙습니다. 조용히 거리 두고 내 일상과 내 공간을 지키는 쪽이 훨씬 좋습니다. 조왕신이 결과 자리에 온 이상, 이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결국 넓은 인간관계보다 안전한 인간관계를 택하게 됩니다. 집안 같은 관계, 말 새지 않는 관계, 부담 없이 숨 돌릴 수 있는 관계, 그런 쪽으로 판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번 정리는 잃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기운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 둘 곳을 다시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 뒤에 내장을 하나로 묶어보면 흐름이 아주 분명합니다. 5번째 자리에 13번 남산신 카드는 지나친 중재와 이해가 오히려 문제를 오래 끌게 만들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 자리에 41번 금이환양 카드는 해결책이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는 데 있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격과 자리를 높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일곱 번째 자리에 27번 명부판관 카드는 가까운 미래에 결국 판단과 정리가 분명히 내려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덟 번째 자리에 6번 조왕신 카드는 그렇게 정리하고 난 뒤에야 비로소 여러분 삶의 일상과 마음이 다시 안정된다고 말합니다.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번 5월은 사람을 많이 거느리는 달이 아닙니다. 사람을 엄정하게 가리는 달입니다. 오래 본 사람이라도 내 편이 아니면 여기서 드러납니다. 예의를 갖추고 있어도 진심이 아니면 결국 행동에서 티가 납니다. 반대로 무뚝뚝하고 표현이 적어도 내 삶을 실제로 지켜주는 사람은 끝까지 남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체면보다 실체를 보셔야 합니다. 관계의 모양보다 관계의 기능을 보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편안하게 하는가? 누가 내 기운을 지켜주는가? 누가 내 말을 밖으로 흘리지 않는가? 누가 내가 흔들릴 때 생활적으로 손을 보태는가? 이 기준으로 보면 답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으셨다면 이제는 정리하셔야 합니다. 너무 오래 중간에서 버텨오셨다면 이제는 내 자리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먼저 나를 귀하게 두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이번 5월에 2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겉모양 좋은 인연보다 삶을 지켜주는 인연을 붙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여러분을 훨씬 편안하게 만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로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 선택은 처음부터 사람의 겉모습에 속지 않으려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번 5월은 누가 여러분 앞에서 웃는가 보다 누가 끝내 여러분 편에 서는가를 보셔야 하는 달입니다. 그런데 3번을 고르신 분들은 그 흐름이 더 복잡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택에는 관계의 은밀한 결, 말하지 않은 속마음, 가까운 듯 하지만 완전히 믿기 어려운 사람들, 겉으로는 정답처럼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른 계산을 하는 흐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번은 아주 단순하게 좋다 나쁘다로 보시면 안 됩니다. 누군가는 분명히 여러분 곁에서 다정하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다정함의 이유가 순수한 호의인지, 상황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것인지, 누군가는 아주 좋은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그 말이 진심 어린 보호인지, 여러분 마음을 흔들어 자기 쪽으로 기울게 하려는 것인지, 그런 차이를 읽어야 하는 선택입니다. 5월의 3번은 사람의 얼굴보다 결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감정이 흔들리는 자리에 들어오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 자리,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에는 48번 미래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첫 번째 자리에 타고 오신 여러분은 원래 사람을 겉으로 다 보여주지 않는 분들입니다. 말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속내를 쉽게 열지 않는 쪽에 가깝습니다. 친해 보여도 다 털어놓지 않습니다. 웃어도 속으로는 한 번 더 계산합니다. 누구를 만나도 아주 빠르게 마음을 주기보다는 그 사람의 반응과 거리와 분위기를 먼저 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스스로를 두고도 가끔 이렇게 느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사람을 좋아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늘 한 걸음 떨어져 있다. 누군가와 가까워져도 아주 안쪽까지는 내어주지 않는다. 이것은 차가움이 아니라 본능적인 자기 보호입니다. 48번 미래 카드는 비밀스러운 관계와 조심스러운 접근을 뜻합니다. 그러니 이 카드를 첫 번째 자리에 가진 분들은 원래부터 사람과의 관계를 크게 떠벌리거나 쉽게 공개적인 방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누가 나를 좋아한다. 누가 나를 챙긴다. 이런 것을 굳이 바깥으로 내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관계, 남들이 다 알지 못하는 깊은 연결, 눈에 보이는 친함보다 실질적인 결속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이 카드에는 동시에 경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너무 대놓고 믿지 않습니다. 누군가 다가와도 그 사람의 진심을 바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관계가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몸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삶에는 그런 일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겉으로는 좋은 사람인데 속으로는 자기 욕심이 강한 사람, 다정한데도 어딘가 설명되지 않는 불안감을 주는 사람, 가까워지는 속도는 빠른데 책임지는 태도는 희미한 사람, 이런 유형을 이미 겪어보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48번 미래 카드를 첫 번째 자리에 가진 분들은 인간관계에서 오히려 촉이 좋습니다.
다만 그 촉을 끝까지 믿지 못해서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이상한 기운을 느껴도 내가 괜히 과민한가 싶어서 한 번 더 넘겼던 것입니다. 이번 5월에는 그 감각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원래 사람 사이에 흐르는 미세한 온도 차를 읽는 사람입니다. 웃는 얼굴 뒤에 피로도 보고 친절한 말투 안에 계산도 봅니다. 그러니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이미 절반은 알고 시작한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알고도 흔들리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다잡는 것이 이번 달의 숙제입니다. 두 번째 자리,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에는 3번 서왕모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이 자리에 오면 여러분이 사람들 사이에서 쉽게 밀리지 않는 기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여러분은 마음만 먹으면 관계의 중심으로 설 수 있는 분들입니다. 사람들 속에서 존재감이 묻히지 않습니다. 조용히 있어도 무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 눈치를 봅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의 판단을 은근히 의식합니다. 왜냐하면 3번 서왕모 카드는 높은 자리에 있는 여신의 기운이고 작은 말에도 격을 만들고 사람들을 질서 있게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은 사람들 사이에서 결코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보여도 내 안의 기준과 자존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정말 진심인 사람은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속셈이 있는 사람은 더더욱 여러분을 쉽게 보지 못합니다. 다만 문제는 이 서왕모의 기운이 너무 강해지면 여러분이 관계에서 늘 큰 사람처럼 굴게 된다는 점입니다. 다 받아주고 이해하고 품격 있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감정적인 소모를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를 무너지지 않게 보이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상대는 여러분이 덜 아픈 줄 압니다. 여러분이 상처받지 않는 줄 압니다. 여러분이 늘 괜찮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3번 서왕모 카드가 두 번째 자리에 있다는 것은 이번 5월에 여러분이 선택해야 하는 역할도 분명합니다. 사람에게 끌려가는 쪽이 아니라 판을 보는 쪽으로 서셔야 합니다. 누가 나를 좋아하느냐, 누가 나를 떠나느냐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이 관계가 내 삶에 맞는가, 이 사람을 내 안쪽까지 들여놓아도 되는가, 이것을 정하는 쪽에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만 그동안 관계에서는 가끔 그 힘을 스스로 줄여왔을 수 있습니다. 괜히 차갑게 보일까봐, 괜히 너무 높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먼저 맞춰주고, 먼저 내려오고, 먼저 유하게 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사람을 놓고도 기준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면 48번 미래 카드가 가지고 있는 애매한 관계와 흔들리는 감정이 계속 여러분을 소모시킵니다. 서왕모는 말합니다. 지금은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준을 낮추지 말아야 한다고. 한때 좋았던 관계라고 해서, 눈빛이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말 한마디에 다시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높은 곳에서 관계를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자리,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에는 29번 용 카드가 나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참 의미가 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보호와 기대, 이상과 품격, 그리고 누군가를 높게 보았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29번 용 카드는 현실적으로 삶을 지탱해주는 힘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나 상황을 크게 보고 믿어보려는 흐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과거에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귀하게 여긴 적이 있고 그 관계를 그냥 장난처럼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쉽게 말해 사람을 만날 때도 대충 만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결로 이어지는지, 이 사람이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깊이까지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카드가 과거 자리에 오면 그렇게 믿고 품었던 관계가 꼭 현실에서 같은 무게로 돌아오지 않았던 흔적도 함께 들어옵니다. 내가 크게 본 만큼 상대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진심으로 품은 만큼 상대는 상황 따라 움직였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 관계를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고 싶어 했던 만큼 상대는 더 현실적이고 계산적으로 접근했을 수 있습니다. 29번 용 카드는 물의 카드입니다. 맑으면 복이 되지만 흐려지면 금세 무거워집니다. 그러니 과거의 여러분 관계에는 처음에는 분명한 기대와 보호의 기운이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딘가 탁해진 지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내 편 같았습니다. 든든했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해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말과 행동의 차이가 보였고, 관심의 농도가 달라졌고, 마음이 온전히 같지 않다는 것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혹은 사람 자체가 아니라 여러분이 오래 몸담았던 관계의 환경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자리, 믿었던 조직, 믿었던 생활권 안에서 실망이 생겼을 수 있습니다. 용카드는 원래 깨끗한 물을 좋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본질적으로 탁한 관계를 견디는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서는 다정하고 뒤에서는 계산하는 분위기, 서로에게 솔직하지 못한 관계, 겉만 번드르르한 연결, 이런 것이 오래가면 여러분 기운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이번 5월에 사람을 가려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은 관계를 너무 좋게 보았거나 혹은 맑게 유지하려고 혼자 애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흐려진 물은 흐려진 대로 보셔야 합니다. 정화되지 않은 관계를 계속 맑다고 믿으면 결국 내 안의 기운만 탁해집니다. 네 번째 자리, 현재의 문제 자리에는 52번 점사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지금 여러분의 가장 큰 문제는 사람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여러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결정을 못하는 것입니다. 52번 점사 카드는 조언과 정보와 외부의 말을 뜻합니다. 그러니 지금 여러분은 누군가에 대해 하나의 감정으로만 서 있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저 사람은 다정한데 끝까지 믿어도 되는지 모르겠다. 어떤 사람은 분명히 내 편처럼 보이는데 주변의 말이나 정황이 마음을 흔든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갈래의 판단이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복잡합니다. 감정 하나만 따르면 편할 텐데 여러분은 원래 그렇게 못합니다. 상황을 보고, 맥락을 보고, 주변 반응을 보고, 내가 놓치고 있는 게 없는지까지 확인하려 합니다. 점사 카드는 바로 그 상태를 보여줍니다. 지금의 여러분은 사람을 두고 마음속 회의를 계속하는 중입니다.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가?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을 더 봐야 하나? 이 관계를 놓으면 후회하나? 계속 두면 더 피곤한가? 이런 생각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52번 점사 카드가 현재의 문제 자리에 왔다는 것은 이제 남의 말보다 내 촉을 더 믿어야 할 때가 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조언은 참고가 됩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여러분 몫입니다. 특히 이번 주제는 내 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르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위험한 것은 누군가가 대신 판단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아니다. 이런 말을 누가 해주면 편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은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답을 인정하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48번 미래 카드가 첫 번째 자리에 있는 분들은 감정적으로 얽힌 사람일수록 더 결론을 늦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29번 용 카드가 과거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관계에 담긴 기대도 컸을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의 망설임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이번 5월에는 그 망설임이 길어지면 안 됩니다. 점사 카드는 남의 조언을 듣는 카드이기도 하지만 결국 행동은 내가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사람을 볼 때 외부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기운이 맑아지는지 흐려지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 기준이 가장 정확합니다. 이렇게 앞에 내장이 연결되면 흐름이 아주 분명해집니다. 첫 번째 자리의 48번 미래 카드는 여러분이 원래 사람을 가볍게 대하지 않고 겉으로 다 보이지 않는 결을 읽는 사람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자리의 3번 서왕모 카드는 여러분이 관계 속에서 충분히 중심을 잡을 수 있는 사람이고 이번 5월에는 오히려 기준을 세우는 위치에 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세 번째 자리의 29번 용 카드는 과거에 여러분이 누군가를 크게 믿고 귀하게 보았던 흔적과 그 믿음이 기대만큼 맑게 이어지지 않았던 경험을 드러냅니다. 네 번째 자리의 52번 점사 카드는 지금 여러분이 사람을 몰라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가능성과 조언 사이에서 결정을 늦추고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에게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공수는 이것입니다. 다정한 사람을 무조건 내 편으로 두지 마십시오. 애매하게 끌리는 사람일수록 더 오래 보십시오. 좋은 말보다 반복된 행동을 보십시오. 그리고 누군가를 크게 믿고 싶은 마음이 들수록 먼저 내 중심을 세우십시오. 이번 5월에는 마음이 먼저 흔들리는 자리에서 사람의 본심이 갈립니다. 끝까지 내 편인 사람은 여러분을 흔들리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 마음을 가라앉히고 혼란을 줄여주고 판단이 흐려질 때도 현실을 보게 해줍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애매합니다. 다정한데 불안합니다.
가까운데 믿음이 부족합니다. 말은 좋은데 속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 차이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번 달 3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사람을 더 깊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 생각보다 냉정한 결론 하나를 내려야 할 가능성도 큽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4장이 사람의 얼굴 뒤에 숨어 있는 속마음과 여러분이 흔들리기 쉬운 관계의 결을 보여주었다면 뒤에 4장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어디에서 사람을 잘못 받아들였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정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5월이 지나면서 어떤 관계는 끝내 끊어지고 어떤 인연은 오히려 더 빠르게 앞으로 당겨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부터가 더 중요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사람을 모르는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느끼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은 결을 읽기 때문에 결정을 늦추는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번 후반부 카드는 말합니다. 이제는 더 지켜보기만 해서는 안 된다고. 관계를 아름답게 해석하는 습관을 멈추고 실제로 나를 어디로 데려가는 사람인지 보셔야 한다고. 내 기운을 살리는 사람인지, 내 마음을 흐리게 만드는 사람인지 그 기준 하나로 갈라내야 한다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5번째 자리, 문제의 원인 자리에는 18번 구미호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원인 자리에 들어오면 사람 문제의 본질은 아주 선명해집니다. 겉으로 드러난 태도와 실제 속마음이 같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더 무섭게 말하면 누군가는 여러분 앞에서 타정했고, 누군가는 충분히 매력적이었고, 누군가는 여러분의 마음을 잘 읽는 듯 행동했지만 그 모든 움직임 안에 자기 이익이 섞여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18번 구미호 카드는 재능과 매혹과 임기응변의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무조건 나쁜 사람 하나를 찍어내는 식으로 읽으면 얕아집니다. 문제는 상대가 악해서가 아니라 너무 영리하고 너무 상황에 맞게 얼굴을 바꾸고 너무 말을 잘 맞추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흔들렸다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48번 미래 카드로 사람의 미세한 결을 읽는 분들입니다. 그런데도 왜 여기서 흔들렸느냐? 바로 18번 구미호 카드가 보여주는 이 사람의 다면성 때문입니다. 필요할 때는 타정하고 분위기에 따라 표정이 바뀌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말을 알고 있으며 자기 속을 다 보여주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속은 기막히게 건드리는 힘. 바로 그런 사람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원인 자리에 있다는 것은 또 하나를 말합니다. 여러분도 관계를 볼 때 한쪽 얼굴만 보고 싶어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름의 진심은 있겠지. 지금은 상황이 그래서 저럴 뿐이겠지. 원래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 얼굴 중에서 가장 좋은 얼굴을 붙잡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미호 카드는 말합니다. 그 사람의 좋은 얼굴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말도 했을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기도 했을 겁니다. 어느 순간에는 진심처럼 보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진심이 끝까지 같은 무게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상황이 바뀌면 마음도 바뀌고, 자기에게 불리해지면 태도도 바뀌고, 책임이 생기면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흐름. 18번 구미호 카드가 원인 자리에 들어온 이상, 이번 사람 문제는 단순히 오해가 아닙니다. 애초에 상대의 얼굴이 하나가 아니었고, 여러분이 그 복합적인 얼굴을 다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에 꼬였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러니 5월에는 사람을 볼 때 순간의 다정함으로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흔드는 매력보다 끝까지 같은 방향을 유지하는지를 보셔야 합니다. 구미호는 재능이 있지만 신뢰 하나로 서는 카드는 아닙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6번째 자리, 해결할 방법 자리에는 63번 제사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는 참 묵직합니다. 왜냐하면 해결책이 화려한 반전이 아니라 근본으로 돌아가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63번 제사 카드는 조상, 뿌리, 오래 이어진 인연의 선, 내가 속한 자리의 질서와 책임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문제를 풀려면 여러분이 사람을 볼 때 설렘이나 매력이나 감정의 파동으로 보지 말고 내 삶의 근본과 맞는가를 보셔야 합니다. 이 사람과 있으면 내가 더 반듯해지는가? 내 생활이 흐트러지지 않는가? 내 마음이 탁해지지 않는가? 나를 내가 아닌 쪽으로 끌고 가지 않는가? 이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63번 제사 카드는 바깥으로 번쩍이는 인연보다 오래가는 인연을 가릅니다. 한순간 뜨거운 말보다 끝까지 남는 정과 책임을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번 관계를 정리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설레게 했는가가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내 삶의 흐름 안에 들어와도 되는 사람인가입니다. 그리고 제사 카드는 혼자만의 감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둘러싼 관계의 큰 흐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흔들리면 그 흔들림은 나 하나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생활, 내 일, 내 가족의 기운, 내 마음의 뿌리까지 흔듭니다. 그래서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사람 문제를 너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누가 내 편이냐를 가르는 일은 단순히 호불호 정리가 아닙니다. 내 기운의 출입문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누구를 내 안쪽으로 들릴 것인가? 누구와는 여기서 선을 그을 것인가? 그것이 앞으로 몇 달의 흐름까지 바꿉니다. 63번 제사 카드가 해결 자리로 들어왔기 때문에 여러분은 결국 본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원래 어떤 사람인지, 어떤 관계에서 편안함을 느끼는지, 내가 사람에게 바라는 진짜 가치는 무엇인지, 이것을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괜히 남들이 다 좋다고 하는 사람이라고 따라가실 필요 없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매력적이고 화려해도 여러분 삶의 리듬과 맞지 않으면 아닙니다. 그리고 오래 보아온 사람, 책임을 알고 말이 무겁고 말보다 행동이 있고 내 삶의 근본을 존중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화려하지 않아도 내 편으로 둘 가치가 충분합니다. 제사 카드는 그렇게 깊고 오래가는 기준을 다시 세워줍니다. 7번째 자리, 가까운 미래 자리에는 10번 백마장군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미래에 들어오면 흐름이 빨라집니다. 미루던 결정이 더는 미뤄지지 않습니다. 사람 정리도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누가 내 편인지 아닌지, 누가 끝까지 붙는지 아닌지, 머뭇거리던 것이 갑자기 결단으로 바뀝니다. 10번 백마장군 카드는 움직임의 카드입니다. 역마의 기운이 있고 멈춰있던 판을 앞으로 밀어붙입니다. 그러니 5월 후반으로 갈수록 여러분은 더 이상 애매한 자리에 머물지 않게 됩니다. 관계를 계속 끌고 갈지, 여기서 멈출지, 선을 어디에 둘지, 생각만 하던 것이 실제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큽니다. 연락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 이어지던 만남을 여기서 끊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반대로 의외의 사람과 훨씬 빠르게 가까워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10번 백마장군 카드는 미련보다 방향을 택하는 카드이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가 가까운 미래라는 것은 결국 여러분의 본심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읽어도 마음이 함께 움직여서 멈칫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릅니다. 내 마음이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무르지 못합니다. 뭔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빠져나오고 싶어집니다. 계속 내 기운을 흐리게 하는 사람에게는 묘하게 인내심이 떨어집니다. 반대로 진짜 내 편 같은 사람에게는 오히려 더 또렷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이 흐름은 나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었던 판단이 이제 제 속도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마장군은 말합니다. 지금은 움직이는 것이 답이라고. 관계를 너무 오래 해석하고 분석만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지 말라고.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보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계속 애매한 사람에게 마음을 걸어두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 가져갑니다. 반대로 이 사람은 믿어도 되겠다 싶은 사람이 있다면 그쪽에는 더 선명하게 마음을 두셔도 됩니다. 백마장군의 기운은 멈춘 물을 흔드는 바람 같아서 잘못된 정체를 깨고 길을 냅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이 카드 덕분에 결국은 움직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무 늦지 않게 스스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8번째 자리, 결과와 일상의 변화 자리에는 44번 파견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들어오면 마음이 철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카드는 무조건 불행의 카드로만 보면 안 됩니다. 파경은 깨진 거울입니다. 예전 그대로로는 돌아갈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5월 결과는 아주 분명합니다. 어떤 관계 하나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얼굴로 유지되지 않습니다. 겉으로 이어진다 해도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확실히 끝나는 흐름이 생깁니다. 혹은 실제로 관계가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카드가 결과 자리에 들어온 이상 그것을 억지로 복구하려 들수록 더 상처가 난다는 점입니다. 깨진 거울은 깨진 것입니다. 거울을 붙인다고 해서 예전처럼 매끈하게 나를 비추지 못합니다. 그러니 이번 달의 끝에서 여러분은 인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게 보던 사람도 끝까지 내 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내가 크게 의미를 두었던 인연도 여기까지일 수 있다는 것을, 내가 붙잡고 싶었던 관계가 사실은 오래전부터 금이가 있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44번 파견 카드에는 또 하나의 의미가 있습니다. 깨져야 비로소 보이는 진실입니다. 예전 거울이 깨져야 내가 그동안 어떤 환상으로 사람을 봤는지 알 수 있습니다. 누구를 과하게 좋게 봤는지, 누구에게 내 마음을 과하게 맡겼는지, 어디에서 내 중심을 놓쳤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니 이 카드는 상실의 카드이면서 동시에 해방의 카드입니다. 예전 모양을 유지하느라 힘들었던 관계가 여기서 끝나면 여러분은 처음엔 허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압니다. 그 사람이 빠지고 나서야 마음이 덜 흔들린다는 것을, 애매한 연락이 끊기고 나서야 생활이 안정된다는 것을, 늘 신경 쓰이던 관계가 정리되고 나서야 내 눈빛이 맑아진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44번 파견 카드는 끝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잘못된 환상을 깨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이 18번 구미호 카드로 인해 흔들렸던 눈을 결국 44번 파견 카드가 깨워주는 셈입니다. 더는 속지 않게 됩니다. 더는 모양만 보고 기대하지 않게 됩니다. 더는 애매한 다정함에 오래 머물지 않게 됩니다. 이 뒤에 내장을 하나로 묶으면 흐름은 아주 강합니다. 5번째 자리에 18번 구미호 카드는 사람 문제의 원인이 상대의 다면성과 여러분의 흔들리는 기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6번째 자리에 63번 제사 카드는 해결책이 감정이 아니라 내 삶의 근본과 책임을 기준으로 사람을 다시 보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7번째 자리에 10번 백마장군 카드는 가까운 미래에 이 정리가 빠르게 행동으로 이어진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번째 자리에 44번 파견 카드는 결국 예전처럼 유지되던 어떤 관계는 여기서 확실히 금이 가고 그 금을 통해서야 비로소 진실이 보인다고 말합니다.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번 5월은 사람을 잃는 달이 아닙니다. 환상을 잃는 달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이 깨지고 나서야 진짜 내 편이 남습니다. 내 편인 사람은 여러분을 계속 흔들어 놓지 않습니다. 내 편인 사람은 애매한 말로 기대를 주지 않습니다. 내 편인 사람은 상황 따라 얼굴을 자주 바꾸지 않습니다. 오히려 분명합니다. 행동이 있습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뿌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다정한데 불안합니다. 가까운 듯한데 결정적일 때는 빠집니다. 말은 좋은데 내 일상은 더 흐려집니다. 이런 사람이라면 여기서 마음을 끊으셔야 합니다. 더 미루시면 안 됩니다. 이번 5월에 3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결국 한 사람 혹은 하나의 관계를 두고 냉정한 진실을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처음에는 아프더라도 그 진실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야 앞으로 같은 유형에 탓이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눈이 더 맑아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잘라낸 자리에는 생각보다 훨씬 단단하고 현실적인 인연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원래 사람을 깊게 보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만 더해지면 됩니다. 그러면 5월 이후에는 사람 때문에 기운이 흔들리는 일이 훨씬 줄어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로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 선택은 가볍지 않습니다. 처음 보기에는 맑고 정갈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으로 들어가면 아주 강한 결심과 오래 참아온 긴장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번 5월은 누가 여러분 편이 되어주는가를 묻는 달이지만 4번을 고르신 여러분에게는 그 질문이 더 깊습니다. 누가 나를 진심으로 보호하는 사람인가? 누가 내 앞에서는 좋은 얼굴을 하고도 정작 내가 흔들릴 때는 아무 힘이 되지 않는 사람인가? 누가 나를 응원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 마음을 더 지치게 하는 사람인가? 이것이 더 분명히 갈라집니다. 그래서 4번 선택은 단순한 인간관계 정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인내와 진심을 어디에 둘 것인가를 다시 가리는 흐름입니다. 5월 안에서 여러분은 사람을 많이 잃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거꾸로입니다. 허울뿐인 관계가 떨어져 나가고 끝까지 함께 갈 인연만 남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초반에는 마음이 좀 쓸쓸할 수 있어도 끝으로 갈수록 오히려 속이 편해지는 흐름입니다. 첫 번째 자리,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자리에는 57번 작두타기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를 첫 번째 자리에 타고 오신 여러분은
원래 마음이 약한 분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기준이 아주 높고 한번 결심하면 쉽게 물러서지 않는 분들입니다.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안으로는 칼날 같은 분명함이 있습니다. 사람을 볼 때도 대충 보지 않습니다. 한번 신뢰하면 끝까지 보지만 아니라 싶은 순간에는 마음이 아주 빠르게 식습니다. 그리고 그 식은 마음은 쉽게 돌아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사람을 감정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태도와 무게를 함께 보기 때문입니다. 57번 착두타기 카드는 작은 실수도 그냥 넘기지 않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원래도 인간관계에서 기준이 낮은 사람이 아닙니다. 예의를 보고, 말의 무게를 보고, 행동의 책임감을 봅니다. 누가 내 앞에서만 잘하는지, 누가 상황이 어려워졌을 때도 한결같은지를 가늠합니다. 겉으로는 부드럽게 넘어가더라도 속에서는 이미 판단이 진행되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카드가 첫 번째 자리에 오면 장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짜 내 편으로 두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를 쉽게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진짜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애매한 인연, 대충 좋은 사이, 필요할 때만 찾는 관계, 이런 것은 여러분의 성정과 잘 맞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한번 마음을 열면 제대로 열고 싶어 합니다. 한번 내 편이라 부르면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관계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 예민해집니다. 상대의 말 한마디보다 태도의 흐름을 더 보고 작은 무성의도 오래 기억하고 아무렇지 않은 척 넘어가도 마음속에서는 그 사람의 결을 다시 재봅니다. 그리고 이번 5월에는 그 예민함이 훨씬 더 강하게 작동합니다. 누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지, 누가 내 진심을 가볍게 여기는지, 누가 날 응원하는 척하면서 정작 책임은 피하는지, 이런 것들이 칼날에 비치듯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4번을 고르신 여러분은 5월의 사람을 더 엄격하게 보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은 까다로움이 아니라 자기 보호입니다. 너무 오래 참아온 분들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제는 선을 흐리면 안 되는 때입니다. 두 번째 자리, 어떤 일을 하게 되는가, 어떤 역할을 맡는가를 보여주는 자리에는 21번 선녀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자리는 겉으로 보기에 참 부드럽습니다. 그러나 앞에 57번 작두타기 카드와 붙으면 뜻이 묘하게 달라집니다. 여러분은 원래 겉으로는 유하게 처신합니다. 대놓고 싸우지 않습니다. 먼저 분위기를 망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감정을 필요 이상 건드리는 말도 잘 안 합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볼 때는 여러분이 아주 부드럽고 무난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누가 봐도 큰 모 나쁨이 없고 예의가 있고 가볍게 적을 만들지 않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1번 선녀 카드가 두 번째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이번 5월에 여러분이 그런 겉모습을 유지한 채 사람들을 가려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싸우지 않고도 구분이 됩니다. 큰 소리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이 굳이 칼을 들이대지 않아도 스스로 드러나는 사람이 생깁니다. 선녀 카드는 본래 2인자의 카드이기도 합니다. 직접 권력을 휘두르기보다 옆에서 흐름을 보고 분위기를 읽고 필요할 때 움직이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번 달 사람 문제에서 노골적으로 판을 뒤집기보다 한 발 물러난 자리에서 더 정확히 보게 됩니다. 내가 굳이 나서지 않아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상황이 보여줍니다. 내가 일부러 시험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가 스스로 나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말을 줄여도, 조금만 먼저 챙기는 일을 멈춰도, 조금만 반응을 늦춰도 사람들의 진심이 다르게 나옵니다. 누군가는 왜 달라졌냐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조용히 자리를 지킵니다. 누군가는 금세 멀어집니다. 바로 여기서 갈립니다. 21번 선녀 카드는 또 귀가 얇아질 수 있는 카드이기도 해서 이번 달에는 주변 말에 휘둘리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가 이 사람 괜찮다더라. 저 사람은 원래 그런 뜻이 아니었다더라. 이런 외부 말에 다시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직접 느낀 공기가 제일 정확합니다.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인지, 자꾸 마음을 소모시키는 사람인지, 그 감각이 맞습니다. 이번 5월에는 남의 해석보다 내 체감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자리, 과거의 뿌리를 보여주는 자리에는 33번 홀레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참 상징이 강합니다. 과거에 여러분에게는 분명히 누군가와 뜻이 맞아 들어간다고 느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혹은 어떤 모임과 관계 안에서
이 사람은 나와 결이 맞는구나. 이 관계는 오래 갈 수 있겠구나. 이 사람은 진심이 있구나. 이렇게 믿고 마음을 실었던 기억이 보입니다. 33번 홀레 카드는 합일과 계약과 화목의 카드입니다. 그러니 과거에 여러분은 관계를 대충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친한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약속처럼, 책임처럼, 오래갈 연결처럼 받아들인 인연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친구일 수도 있고, 일로 만난 사람일 수도 있고, 가족처럼 가까웠던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그 관계를 거치레로 두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마음을 썼고, 예의를 지켰고, 끝까지 잘 이어가려는 노력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홀레 카드가 과거 자리에 오면 그만큼 실망도 컸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래 갈 것이라 믿은 인연일수록 어긋났을 때 상처가 크기 때문입니다. 그냥 스쳐갈 사람이라면 여기까지 마음을 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카드는 격식과 약속의 카드라서 여러분이 관계를 그냥 그때그때의 감정으로 두지 않았음을 보여줍니다. 한번 마음을 묶으면 쉽게 풀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은 누군가를 내 편이라 믿고 나서야 뒤늦게 이상한 기류를 느꼈을 수 있습니다. 혹은 내가 생각한 무게와 상대가 생각한 무게가 달랐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았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오래 갈 사람이라 여겼는데 상대는 그만큼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는 예의를 지키며 관계를 이어가려 했는데 상대는 상황이 바뀌면 쉽게 태도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3번 홀레 카드가 과거에 있다는 것은 여러분이 사람을 잘못 믿었다는 뜻보다 너무 진심으로 받아들였던 인연이 있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의 엄격함을 만들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를 함부로 내 편이라 부르지 못합니다. 그 말을 쓰기 전 더 오래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지금의 여러분을 만든 뿌리입니다. 네 번째 자리, 현재의 문제 자리에는 50번 폭포 수령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지금의 여러분 상태를 아주 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 문제를 겉으로 크게 드러내지 않고 혼자 사귀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누군가와의 관계가 분명히 마음에 걸리는데도 당장 누구에게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합니다. 혹은 말해도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다고 느낍니다. 내 쪽의 심각함을 상대는 모르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까지 고민하는 것을 주변은 대수롭지 않게 보는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50번 폭포 수령 카드는 고독한 카드입니다. 혼자 버티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는 사람 자체보다도 사람 때문에 생긴 피로를 여러분이 혼자 감당하고 있다는 데에 있습니다. 웃고는 있지만 속은 지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마음이 비어 있고 누군가와 있어도 완전히 기대지 못합니다. 내가 다 말하면 오히려 더 복잡해질까봐, 혹은 누가 내 진심을 가볍게 여길까봐 더 안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 카드가 현재 자리라는 것은 경고이기도 합니다. 너무 오래 혼자 버티면 안 됩니다. 폭포 수련은 버티는 힘을 주지만 동시에 세속과 단절된 상태를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 지금의 여러분은 사람 문제로 상처를 받아놓고도 오히려 더 사람에게서 멀어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누구도 쉽게 안으로 들이지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누가 내 편인지 알고 싶다면서도 동시에 또 상처받을까봐 스스로 더 닫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오래가면 진짜 내 편이 다가와도 바로 못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을 비슷한 거리에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5월에는 조심하셔야 합니다. 상처받았다고 해서 모두를 같은 자리에 두시면 안 됩니다. 혼자 조용히 버티는 미덕도 여기까지입니다. 내 편이 아닌 사람과 아직 거리를 두고 봐야 할 사람과 의외로 진심인 사람을 분리해서 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 문제 자체보다 사람 문제로 인해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쪽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 4장을 하나로 이어보면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앞부분은 이렇게 읽힙니다. 첫 번째 자리에 57번 작두타기 카드는 여러분이 원래 사람을 엄격하게 보고 진심과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자리에 21번 선녀 카드는 이번 5월에 여러분이 겉으로는 부드럽게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사람들의 본심을 아주 정확하게 가려내게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자리에 33번 홀레 카드는 과거에 여러분이 어떤 관계를 진심으로 오래갈 인연이라 믿고 마음을 실었던 적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자리에 50번 폭포 수령 카드는 지금의 여러분이 그 이후에 피로와 경계를 혼자 안고 버티고 있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께 앞부분에서 가장 먼저 드려야 할 공수는 이것입니다. 끝까지 내 편인 사람은 여러분을 외롭게 만들지 않습니다. 내가 힘들 때 내가 왜 힘든지 설명을 길게 하지 않아도 기운으로 합니다. 그리고 최소한 나를 더 고립시키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내가 지쳐있는 와중에도 계속 마음을 소모시킵니다. 애매하게 다가오고 확신을 주지 않고 필요할 때만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이 좋고 한때 가까웠다 해도 이번 5월에는 선을 다시 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참고 보았습니다. 이제는 더 미루지 마셔야 합니다. 이번 달에는 내 마음의 고요를 지켜주는 사람만 안쪽에 두셔야 합니다. 나를 더 깊은 폭포 아래로 밀어넣는 사람은 여기서 정리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이 지금 받으셔야 할 첫 번째 공수입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에 4장이 여러분이 왜 사람 문제 앞에서 더 엄격해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누군가를 쉽게 내 편이라 부르지 못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왜 혼자 버티는 기운이 강해졌는지를 보여주었다면 뒤에 4장은 훨씬 직접적입니다. 왜 이 사람 문제가 여기까지 왔는지, 무엇을 끊고 무엇을 살려야 하는지, 그리고 5월이 지나면서 누가 정말 끝까지 남는 사람인지, 어떤 인연은 왜 생각보다 허무하게 흐려지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4번 선택은 후반부가 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마음이 아니라 결과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누가 여러분의 진심을 받아낼 자격이 있는가? 누가 여러분의 정성을 받을 만큼 책임 있는 사람인가? 누가 그저 순간의 다정함만 내밀고 실제로는 끝까지 함께 가지 못하는가? 이 판단이 뒤에서 확실해집니다. 5번째 자리, 문제의 원인 자리에는 24번 남방 증장 천왕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원인 자리에 오면 사람 문제가 꼬인 이유가 아주 선명해집니다. 처음엔 분명히 좋은 기운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관계도 넓어지고, 사람도 늘고, 나를 찾는 사람도 많아지고, 내 주변이 이전보다 더 활기 있어 보였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는 계속 손을 내밀고, 누군가는 내 옆에 있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4번 남방 증장 천왕 카드는 좋게만 착용하면 번창이지만 원인 자리에 오면 지나친 확장과 과욕의 그림자를 드러냅니다. 쉽게 말해 여러분 주변의 인간관계가 어느 순간부터 너무 넓어졌거나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정과 기대가 동시에 얽혔을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지나치게 가까워지려 했을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반가웠을 것입니다. 나를 알아주는 것 같았고 내 편이 늘어나는 것 같았고 외롭던 자리에 온기가 들어오는 것 같았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확장이 여러분을 편안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곤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넓어진 만큼 책임도 늘고 신경 써야 할 사람도 늘고 선을 지켜야 할 자리도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카드는 또 여러분 자신 안에도 있었던 문제를 말합니다. 여러분은 원래 마음이 좁은 분들이 아닙니다. 한번 품으면 꽤 크게 품습니다. 누군가 진심 같아 보이면 혹은 나와 뜻이 맞는 것 같으면 생각보다 깊게 들여놓습니다. 겉으로는 신중해 보여도 한번 받아들이고 나면 정이 커집니다. 24번 남방 증장 천왕 카드가 원인 자리에 들어왔다는 것은 바로 그 정이 커지는 속도와 범위를 조심했어야 했다는 뜻입니다. 내 삶의 바깥쪽에 있어야 할 사람을 너무 안쪽으로 들였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검증되지 않은 사람에게 기대를 키웠을 수 있습니다. 혹은 애초에 그 사람이 줄 수 없는 무게를 내 쪽에서 먼저 부여했을 수도 있습니다. 증장은 늘어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사람 문제도 관계 그 자체보다 기대가 불어난 것이 더 문제였을 수 있습니다. 저 사람도 나를 이 정도로 생각하겠지. 저 사람도 끝까지는 함께하겠지. 지금 이렇게 가까우니 나중에도 변하지 않겠지. 이런 기대가 커졌는데 정작 상대는 그만큼의 책임과 깊이로 움직이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실망한 것입니다. 사람 자체보다 내가 믿었던 관계의 크기가 현실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6번째 자리, 해결할 방법 자리에는 39번 초립동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참 의외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4번 선택은 앞에 기운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해결도 똑같이 무겁게 가면 더 꼬이기 쉽기 때문입니다. 39번 초립동 카드는 가볍고 어린 기운처럼 보이지만 해결 카드로 들어오면 뜻이 달라집니다. 너무 심각하게만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모든 관계를 운명처럼 짊어지지 말라는 뜻입니다.
사람을 볼 때도 내가 이 관계를 끝까지 책임져야 하나? 이 인연을 놓치면 안 되나? 이런 식으로 너무 큰 의미를 먼저 싣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57번 착두타기 카드와 33번 홀레 카드의 영향 때문에 사람을 한번 받아들이면 무게를 크게 줍니다. 그런데 39번 초립동 카드는 해결책으로 그 무게를 조금 덜어내라고 말합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은 아직 모르는 사람으로 두십시오. 다정하다고 해서 바로 특별한 자리에 올리지 마십시오. 지금은 모든 사람을 끝까지 보겠다는 차세보다 조금 가볍게, 그러나 눈은 뜨고 관찰하며 두는 것이 더 낫습니다. 또 초립동 카드는 옆길로 새는 듯 보여도 그 안에서 힌트를 발견하는 카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해결은 정면 충돌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와 관계를 정리할 때도 큰 싸움 없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쪽이 더 맞습니다. 괜히 내가 왜 섭섭했는지 다 설명하고 상대의 책임을 일일이 짚어주고 끝을 선언하듯 큰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여러분 쪽만 더 지칩니다. 초립동은 말합니다. 사람 문제를 너무 장엄한 사건으로 만들지 말라고, 필요하면 가볍게 비켜나오라고, 대답하지 않을 말은 대답하지 말고, 굳이 맞출 필요 없는 흐름에는 슬쩍 발을 빼라고, 그 정도의 유연함이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이 카드는 또 호기심과 관찰의 카드이기도 해서 여러분이 5월에 사람을 다시 볼 때 지나치게 단정하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지금 이상해 보이는 사람도 조금 더 보면 이유가 드러날 수 있고, 반대로 괜찮아 보이는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허점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해결책은 조급한 단절도 아니고 무거운 집착도 아닙니다. 한 발 가볍게 떨어져서 보는 시선입니다. 그럴 때 오히려 진짜가 더 또렷하게 보입니다. 7번째 자리, 가까운 미래 자리에는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는 4번 선택의 복이 여기서 살아난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러분의 편은 화려한 사람도 아니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니며 순간의 뜨거움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는 정성과 기다림과 마음의 맑음을 뜻합니다. 그러니 가까운 미래에서 여러분 곁에 남는 사람은 요란하게 존재감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조용하지만 꾸준한 사람입니다. 내가 힘들 때 한번 연락하고 끝내는 사람이 아니라 티 나지 않게 계속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나를 자극하고 흔드는 사람보다 내 마음을 가라앉히고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5월 후반으로 갈수록 기준이 더 분명해집니다. 아, 내 편은 이런 사람이구나. 나를 더 뜨겁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더 맑게 만드는 사람이구나. 이 깨달음이 옵니다. 정화수 기도 카드는 또 듣더라도 진짜는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지금 관계 하나를 두고 불안해할 수는 있어도 조급하게 결론 내릴 필요는 없습니다. 진짜 내 편은 기다림 속에서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반응하지 않아도 태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힘든 티를 덜 내도 조용히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조금만 답이 늦어져도 마음이 달라집니다. 자기 서운함부터 앞세웁니다. 내 상황보다 자기 감정을 먼저 내밉니다. 그래서 55번 카드가 가까운 미래에 들어온 것은 아주 좋은 신호입니다. 이번 5월은 끝에 가서야 진짜가 드러납니다. 초반에 요란하던 관계보다 조용히 이어지던 관계가 더 귀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알게 됩니다. 내가 이제 사람을 고를 때 무엇을 봐야 하는지. 다정함보다 꾸준함, 뜨거움보다 맑음, 말보다 정성.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그 기준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다만 중간에 사람에게 흔들리며 잠시 잊고 있었을 뿐입니다. 정화수 기도 카드가 그것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8번째 자리, 결과와 일상의 변화 자리에는 16번 팔선역 카드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카드가 마지막에 오면 표면만 보면 가벼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흐름에서는 아주 정확한 결론입니다. 16번 팔선역 카드는 한때의 즐거움, 시절 인연, 잠깐 스쳐가는 기쁨, 끝까지 이어지지 않는 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의 5월 결과는 이렇게 읽힙니다. 여러분 주변의 몇몇 관계는 분명히 시절 인연으로 정리됩니다.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 순간에는 내 편처럼 보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즐거웠고, 마음이 가벼워졌고, 외로움도 덜했습니다. 그런데 그 인연이 전부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오래 남을 뿌리 깊은 인연이 아니라 그 시절에만 스치는 역할을 하던 사람일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5월 안에서 알게 됩니다.
처음에는 서운할 수 있습니다. 아니었다면 좋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팔선녀 카드는 나쁘게만 볼 카드가 아닙니다. 애초에 잠깐 머물 인연을 영원한 자리에 올려두면 내가 괴롭습니다. 그러니 이 카드는 그 사람의 자리와 크기를 제자리에 돌려놓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팔선녀 카드는 마지막에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남는 사람은 많지 않아도 된다고. 모두를 깊게 둘 필요는 없다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때의 웃음으로 남으면 된다고. 더 욕심내지 말라고. 여기서 24번 남방 증장 천원 카드의 과욕이 풀립니다. 관계를 넓히고 더 깊게 만들고 더 오래 끌고 가려던 기대를 내려놓으면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팔선녀는 떠들썩한 카드지만 결과 자리에서는 오히려 정리를 의미합니다. 크게 의미 둘 필요 없는 인연은 가볍게 보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나를 끝까지 지키지 않을 사람을 굳이 붙들지 않게 됩니다. 그 사람과 나눈 시간이 다 거짓이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거기까지였다는 뜻입니다. 그 시절에만 가능했던 그 순간에만 피었던 기운이었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고 나면 여러분은 사람을 훨씬 더 정확하게 두게 됩니다. 안쪽에 둘 사람, 바깥에 둘 사람, 그냥 웃으며 스쳐갈 사람, 여기까지는 절대 들이지 말아야 할 사람,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이 뒤에 4장을 하나로 묶으면 4번 선택의 결론은 매우 뚜렷합니다. 5번째 자리에 24번 남방 증장 천원 카드는 사람 문제의 원인이 관계와 기대를 지나치게 키운 데 있었다고 말합니다. 6번째 자리에 39번 초립동 카드는 해결책이 모든 인연을 너무 무겁게 보지 않고 조금 가볍게 떨어져 보며 관찰하는 데 있다고 말합니다. 7번째 자리에 55번 정화수 기도 카드는 가까운 미래의 진짜 내 편은 꾸준하고 조용한 정성으로 드러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8번째 자리에 16번 팔선녀 카드는 결국 몇몇 인연은 시절 인연으로 정리되고 오래 남을 자리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 이번 5월은 매우 중요한 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사람에게 두는 무게가 다시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모두를 끝까지 품으려 하지 않게 됩니다. 순간의 다정함을 영원한 약속으로 보지 않게 됩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보다 나를 맑게 하는 사람을 더 귀하게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분명히 갈립니다. 끝까지 여러분 편인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러나 꾸준합니다. 요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정갈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나를 더 흔들지 않고 내 기운을 안정시켜줍니다.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한때 좋았어도 결국 가벼운 인연으로 남습니다.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지 마셔야 합니다. 그 자리까지였다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너무 오래 참고 혼자 버텨오셨다면 이제는 마음을 덜 무겁게 가져가셔야 합니다. 누군가를 다 설명하고 납득시키려 하지 마십시오. 내 정성과 기도를 아무데나 쓰지 마십시오. 내 마음이 맑아지는 사람, 내 일상이 편안해지는 사람, 내 침묵도 이해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곁에 두셔야 합니다. 이번 5월에 4번을 선택하신 여러분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자리를 바로 세우게 됩니다. 그 끝에서 마음은 생각보다 훨씬 편안해질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에는 여러분이 선택한 카드 번호를 남겨주세요. 그리고 이 흐름이 필요한 분들께도 공유로 좋은 기운을 나눠주세요.